6강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주기율표에 대해서 과학자가 나와 있고요. 가본부터 보시면 원소의 화학적 성질 그리고 원자량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원자량은 멘델레예프가 됩니다. 그 다음 나번을 보시면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을 때 여덟 번째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옥타브설, 뉴렌즈의 옥타브설이 됩니다. 그 다음 답원을 보시면 X선 연고를 통해서 양성자 수가 나오고 끝에 보시면 원자 번호라고 나와 있으니까 원자 번호는 모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시대순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나 다음, 가 다음 다, 나가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 앞에, 그러니까 뉴렌즈 앞에는 라부아지에 그리고 데베라이너가 있습니다. 라부아지에는 33종이라는 키워드를 알아두시면 되고 데베라이너는 3종씩, 그러니까 3개씩 묶은 새쌍 원소 설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냈다고 했고 2주기 13족 붕소, 3주기 13족 알루미늄이 되고 15족 인, 황, 염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기억 원자과 전자수 같다. 원자과 전자수는 족에서 1의 자리니까 가는 같습니다. 니은 나의 원자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와 같다. 자, 인, 황, 염은 3s가 다 채워지고 3p에서 2는 홀전자가 3개인 상태인데 여기다가 황, 염은 각각 하나씩 더 채워지는 거니까 오비탈 수는 결국에 변하지 않아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가와 나의 원자는 모두 홀전자를 갖는다. 모두 홀전자를 갖는다고 했는데 모두 홀전자를 갖습니다. 보시면 방금 2는 홀전자가 3개 그리고 황은 2개, 염소는 1개. 마찬가지로 가를 보시면 가는 결국에 3s, 3p에서 한 개만 있는 게 알루미늄이 되고 봉소는 2s, 2p에서 한 개만 있는 게 붕소가 됩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아서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냈다고 했고 2족에서 2주기는 베릴륨이고 15족 2주기는 질소가 되고 1족 3주기는 나트륨이 되고 15족 3주기는 인이 됩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 보시면 원자 반지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기율표 상에서 원자 반지름이 같은 주기에서 커진다는 것은 껍질이 동일하고 하지만 양성자 수가 는다. 그 말은 결국에 유효액전하가 커진다는 거고 유효액전하 커진다는 거는 더 땡긴다는 걸 의미하니까 결국에 원자 반지름은 줄어드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보시면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베릴륨은 1s, 2s에 다음과 같이 배치가 돼서 홀전자가 0개가 됩니다. 나트륨은 3s에 하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트륨은 1개가 됩니다. 따라서 A가 C보다 크다는 틀리니까 D는 틀립니다.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는 C가 D보다 크다. 지금 기억을 설명할 때 여기를 보시면 유효액전하가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했으니까 디귿은 틀립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주기율표의 일부라고 했으니까 주기율표를 채워보면 A는 리튬이 되고 B는 산소가 되고 C는 마그네슘이 됩니다. 이때 바닥 상태라고 했고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고 기억을 보시면 원자과 전자 수를 물어봤으니까 원자과 전자 수는 족에서의 1의 자리니까 B가 C보다 큰 거는 맞습니다. 니은 주양자 수를 물어봤는데 A와 B는 같은 주기니까 주양자 수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양자 수는 양자수 4가지 중에서 전자 껍질, 그러니까 최종 전자 껍질을 말하는 거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원자과 전자의 부양자 수는 A랑 C가 같다. 부양자 수라는 것은 결국에 L을 물어보는 거고 A와 C는 원자과 전자가 각각
리튬은 ES에, 그리고 마그네슘은 3S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 말은 S오비탈의 부양자 수를 물어본 거니까 0으로 똑같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아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에서 6번입니다. 유효액전하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이 대화하고 있고요. 유효액전하는 핵전하량에서 가려막기를 빼주는 거라 보시면 되고, 전자가 이렇게 밖에 있고 안쪽에 원자핵이 있을 때 핵전하량이라는 것은 전자를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고, 가려막기라는 것은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니까 이게 안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막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 가지와 두 번째는 이쪽을 보시면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에선 오른쪽으로 갔을 때 유효액전하가 커지는 거고,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유효액전하가 커진다. 이거를 여러분들 알고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교사가 말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같은 주기나 같은 족에서는 핵전하 증가에 비해서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 증가가 작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유효액전하가 커진다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건 아래쪽으로 가건 전자가 증가하긴 하지만 유효액전하가 커진다는 건 교사가 말한 이 설명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항상 증가냐고 물어봤는데, 자료를 교사가 제시했고 이거를 한번 보시면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 밑에 보시면 헬륨에서 리튬,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갈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하고 안쪽 전자 껍질의 전자에 의한 가려막교가 크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네온이 있습니다. 네온이 있으면 껍질이 두 개인데 나트륨이 되면서 껍질 하나가 추가되고 전자가 하나 생깁니다. 이때 핵전하량은 1이 증가했지만 이 나트륨에 대해서 안쪽에 전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가 되게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증가가 되고 유효액전하는 디귿에서 감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작기, 증가, 감소 순으로 정답이 4번입니다. 6번 보시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지금 주기율표를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과 염소. 오른쪽으로 할수록 크다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곤과 칼륨. 아르곤은 여기 있고 칼륨은 여기 있으니까 이때는 아르곤이 더 큽니다. 디귿, 칼슘과 마그네슘. 칼슘, 마그네슘. 이때는 족이 더 큰 칼륨이 더 커서 디귿은 맞고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X와 Y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이온이 됐다고 했습니다. 네온은 10번이기 때문에 전자수는 10개입니다. 이때 X는 전자를 2개 잃었기 때문에 마그네슘 12번이고, Y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플로린 9번입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억 보시면 원자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는데, 주기율표 상에서 마그네슘은 3주기, 플로린은 2주기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원자과 전자 수의 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마그네슘은 2족이고 플로린은 17족이니까 차는 5입니다. 디귿, 바닥 상태 원자에서 X와 Y의 홀전자 수의 합은 3이다. 홀전자를 보시면 밑에 보겠습니다. X는 마그네슘 3S에 2개 돼서 빵개이고, 플로린은 2S 2P에서 다음과 같이 전자 배치가 되니까 홀전자는 1개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2주기 원자 ABC의 이온 에너지에 대한 자료고, ABC는 리튬, 베릴륨, 붕소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온 에너지 그래프를 보시면 리튬, 베릴륨, 붕소 이 상태가 되고, 문제 보겠습니다.
제 N 이온화 에너지가 나왔는데 제 N 이온화 에너지는 중요한 점이 예를 들어서 X에서 X 플러스 1 이온화 에너지로 갈 때 급격하게 증가했다면 이 X가 원자과 전자 수가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A를 보시면 지금 520 X 11,815인데 여기서 증가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증가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B를 보시면 크게 증가하는 게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C를 보시면 E2와 E3에서 크게 증가했으니까 C는 베릴륨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A는 리튬이 되게 되고 B는 붕소가 되게 됩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라 했으니까 기억을 보시면 X는 2430보다 작다. 제2 이온화 에너지는 A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2430보다 커져서 기억은 틀립니다. 니은 Y는 801보다 크다. 베릴륨은 붕소보다 1 이온화 에너지가 크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A부터 C 중 E1분의 E2는 B가 크다. E1분의 E2가 가장 크려면 E1에 비해서 E2가 급격하게 커져야 되는데 따라서 이 친구는 리튬,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인 걸 말하고 B가 아니라 A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근데 추가로 지금 X를 구하실 때 이게 지금 제1 이온화 에너지인데 제2로 갈수록 제2, 제3 이렇게 갈 때는 한 칸씩 땡겨서 생각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파란색이 제1이라면 제2는 리튬을 한 칸 땡겨서 헬륨 자리가 리튬이 되고 리튬 자리가 베릴륨이 되고 베릴륨 자리가 붕소가 되고 붕소 자리가 탄소가 되는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땡기는 식으로 생각해도 풀 수가 있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A, B, C, D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 A, B, C는 8, 9, 12, 13이라 했습니다. 그럼 주기율표 상에서 8, 9, 10, 12는 산소, 플로린,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원자 반지름은 A가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A, B, C, D를 정해주시면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거는 3주기에서 유액전하가 더 작은 마그네슘이 됩니다. 따라서 A는 마그네슘입니다. B에서 이온 반지름은 B가 가장 작다고 했는데 산소, 플로린,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이온이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으니까 결국에 이온이 됐을 때 A, B, C, D 이온은 결국에 껍질이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핵 전하량을 보면, 그러니까 유핵 전하를 보면은 누가 가장 작은지 알 수 있는데 알루미늄이 가장 작습니다. 세 번째, 제2 이온화 에너지는 C가 D보다 크다. 지금 남아있는 게 산소와 플로린이니까 이온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고 제2니까 한 칸씩 땡기면 질소 자리가 산소, 산소 자리가 플로린이 돼서 C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C가 산소, F가 D가 됩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라 했고 기억에서 원자 반지름은 D가 C보다 크다. 플로린은 산소보다 작으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원자과 전자수는 A가 C보다 크다. 마그네슘은 2개고 산소는 6개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제2 이온화 에너지는 B가 A보다 크다. 지금 다 틀렸기 때문에 디귿은 맞을 텐데 이것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고 제2니까 한 칸씩 또 땡기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작으니까 디귿은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바닥 상태 원자 ABC 그리고 가나다는 ABC 중 하나다 해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홀전자가 있는가? 아니요. 다가 되고 홀전자가 있으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을 때 반지름이 증가하는가?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크다는 것은 음이온을 말합니다. 그러면 가는 음이온이고 나는 양이온이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음이온, 양이온.
자, A, B, C로 적절한 조합을 고르라고 했는데 기억을 보시면 홀전자가 없는 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헬륨이 없습니다. 그럼 헬륨이 다가 되니까 나다 헬륨. 그 다음에 산소와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양이온이 되고 산소는 음이온이 되니까 기억은 될 수가 있습니다. 니은 홀전자 수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홀전자 수를 보시면 붕소는 1개, 탄소는 2개, 질소는 3개가 됩니다. 디귿 홀전자 수가 없는 건 마그네슘이 되고 음이온은 플루오린, 양이온은 나트륨이 돼서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홀전자 수를 보시면 이거를 외워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걸 사실 외우는 게 결국에는 외워지시는데 외우는 방법은 1S, 2S, 2P 하나씩 전자배치 해보시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당연히 2주기가 이러면 3주기는 껍질만 변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주기도 다음과 같이 홀전자가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원자 XYZ에 대한 자료고 XYZ는 베릴륨, 붕소, 질소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다 같은 2주기니까 원자 번호 순으로 써주면 다음과 같이 되고 자료 보겠습니다. 원자 반지름은 X가 Y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데 그 이유가 유액전하가 커져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그럼 X가 Y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가능성을 다 적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게 X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게 Y가 되니까 다음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는 Y가 Z보다 크다. 그 나머지 자리에 Z를 써주시게 되면 유액전하가 Z에 대해서 Y가 더 크다고 했는데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날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제1분의 제2 이온 에너지가 X가 Z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와 Z를 비교해 보시면 베릴륨과 붕소가 되고 이때 이온 에너지 그래프를 일부를 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고 이 값을 찾으려면 더 큰 값을 찾으려면 1 이온 에너지는 작고 2 이온 에너지는 더 큰 값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면 붕소가 베릴륨에 대해서 1 이온 에너지는 작은데 2 이온 에너지가 되면 한 칸씩 땡기니까 베릴륨이 아래로 오고 붕소가 위로 오게 됩니다. 따라서 X는 붕소가 되고 Z는 베릴륨이 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바닥 상태 원자 XYZ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XYZ 원자 번호는 각각 8에서 13이라고 했고 홀전자 수는 모두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8번부터 13번까지 써주면 다음과 같이 되고 홀전자 수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원자의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네온은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그리고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이 나왔습니다. 밑에 자료 보시면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1개, 2개, 4개라고 나왔는데 바로 정할 수 있는 건 Y가 됩니다.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개인 것은 알루미늄밖에 없습니다. 알루미늄의 전자배치를 보시면 3s, 3p에서 2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1개니까 나트륨 또는 마그네슘이 되고 Z는 산소 또는 플루오린이 됩니다. 자, 근데 알루미늄을 Y에서 사용을 했으니까 두 번째 조건에서 홀전자 수는 모두 다르다고 했고 따라서 나트륨은 될 수가 없으니까 마그네슘이 될 수밖에 없고 알루미늄은 1개,
마그네슘은 0개, 따라서 Z는 산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X와 Y, 오른쪽 자료를 보지 않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고 밑에 보시면 기억 Y의 홀전자 수는 1이다. 맞습니다. 니은 Z의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은 X보다 크고 Y보다 작다 라고 했습니다. 자, Z는 산소인데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원자 반지름은 가장 작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X보다도 작습니다. 디귿 1분의 3 이온 에너지는 X가 가장 크다. X는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은 원자과 전자가 수가 2가 되기 때문에 이온 에너지 E2에 비해서 E3가 굉장히 커집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점의 1번입니다. 2주기 원소의 유액전화에 대한 설명이고요. 유액전화는 핵 전하량, 그러니까 양성자 수에 비례하는 것에 대해서 가려막기 효과를 빼주는 겁니다. 가려막기 효과는 전자수에 비례하는 것이고요. 결국에 쉽게 말하면 핵 전하량이라는 게 마지막 껍질에 대해서 전자를 땡기는 힘이라고 보시면 가려막기 효과는 전자와 전자가 반발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유액전하는 핵 전하량보다 조금 작게 됩니다. 문제 보시겠습니다. A. 유액전하는 양성자 수보다 작다. 맞습니다. B.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는 증가한다. 자, 이것은 주기율표 상에서 결국에 양성자 수에 의한 핵 전하량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 전하가 커지는 거고요. 같은 족에서는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하지만 핵 전하량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액 전하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B는 맞는 설명이고요. C. 유액 전하는 핵 전하에서 안쪽 전자 껍질에 의한 것만 빼주면 된다. 안쪽 가려막기 효과만 따졌는데 같은 껍질에서도 반발이 존재하기 때문에 C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가는 탄소 원자가 나와 있고요. 나는 탄소 원자가 전자를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이 되어 있는데 나를 보시면 전자 하나가 추가됐기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가 커졌습니다. 가려막기 효과가 커졌기 때문에 유효 핵 전하는 작아진 거고요. 유효 핵 전하가 작아졌기 때문에 반지름은 커졌을 겁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고 기억에서 반지름은 나가 가보다 크다. 맞습니다. 니은 보시면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자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가는 탄소 원자니까 1s, 2s, 2p에서 다음과 같이 배치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전자 한 개가 추가되게 되면 나가 되는데 문제에서 홀전자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가가 더 작습니다. 2개고 3개입니다. 디귿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나가 가보다 크다. 자,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나는 가에 비해서 반지름이 커졌습니다. 반지름이 커졌기 때문에 유액 전하가 작다는 의미였고 유액 전하가 작다는 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땡기는 힘이 작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나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 원자 5개에 대해서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는 C와 D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부터 E까지는 원자 번호 순이 아닙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고요. 그리시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홀 전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홀 전자수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개가 지금 연속인데 홀 전자수가 C와 D가 같다고 했는데 지금 이온화 에너지가 C와 D는 연달아서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장 큰 게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 2등과 3등이 홀 전자수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게끔 연속인 5개를 찾아보면 베릴륨부터 산소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E는 질소, D는 산소, C는 탄소, B는 베릴륨, A는 붕소가 됩니다. 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고 기억에서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붕소가 원자번호가 더 크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더 작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는 D가 E보다 크다. D가 산소인데 질소보다 원자 번호가 크니까 유액전하도 큽니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디귿 A부터 E 중 제3이온 에너지는 B가 가장 크다. B를 보시면 베릴륨인데 제3이온 에너지 제1이온 에너지가 아래와 같은 그래프고 이온 에너지가 1, 2, 3, 4 커질수록 왼쪽으로 한 칸 땡기시면 되니까 지금 헬륨 그리고 수소가 이렇게 있을 때 제3이니까 두 칸을 옆으로 당기시면 베릴륨은 헬륨의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3이온 에너지는 베릴륨이 가장 크다.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2, 3주기 원자 A, B에 대한 자료고요. 자료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그 다음에 홀 전자수는 A와 B가 같다. 그 다음에 주양자 수는 B가 A보다 크고 마지막으로 둘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8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자료를 보시면 세 번째 자료를 통해서 A는 2주기가 되고 B는 3주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고 했는데 주기율표 상에서 3주기가 껍질이 커서 원자 반지름이 대체적으로 크지만 지금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것을 비교하시면 이 3주기에서 오른편에 속하는 것들이 껍질은 크지만 유액 전하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친구들보다는 크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홀 전자수는 A와 B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에서 주기율표에 설명했던 것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어야지 유액 전하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 친구들과 이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 홀 전자수가 같으면서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 8이 되려면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1과 7이 될 수밖에 없고 홀 전자수는 하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A는 리튬, B는 Cl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보시면 둘의 원자 번호 차이의 절대값이니까 원자 번호의 차이는 14가 돼서 정답이 5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2, 3주기 바닥 상태 A부터 D까지에 대한 자료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그리고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홀 전자수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밑에 있는 것을 보시면 홀 전자수가 나와 있고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라고 했는데 이 S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는 2주기일 때 그리고 3주기일 때 4와 6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2라는 값을 1분의 2, 2분의 4, 3분의 6이라고 표시를 했을 때 만약에 1분의 2라는 건 홀전자가 1개고 S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돼야 되는데 1s, 2s, 2p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주기는 S오비탈이 4개, 3주기는 6개라고 보시면 되고 홀전자 수는 2가 될 수밖에 없어서 2가 되고 3주기에서는 3이 될 수밖에 없어서 3분의 6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따라서 A는 탄소가 되고 B는 산소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밑에 전자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시면 탄소가 2분의 4를 만족하고 있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지금 현재 4개, 그래서 A가 4가 되고 B는 오비탈 수가 1개 더 늘어났는데 결국에 홀전자분의 S오비탈이 2분의 4로 똑같으니까 다음과 같이 되어서 산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자동적으로 3주기가 되니까 C는 3분의 6인 2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D는 2A니까 8이 되고 8이 되는 것은 밑에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소가 됩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고 기억에서 원자 반지름은 C가 B보다 크다. C와 B를 비교하면 C는 3주기고 B는 2주기이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기억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홀전자 수는 B와 D가 같다고 했습니다. B는 산소니까 2개, D는 규소니까 마찬가지로 2개가 돼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유효액전하는 D가 C보다 크다. 규소가 인보다 원자보다 작기 때문에 유효액전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2주기 원자 ABCD에 대한 자료라고 했고요. 자료 첫 번째부터 보시면 원자 번호는 각각 3번부터 6번이라고 했으니까 리튬부터 탄소까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의 에너지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에 해당하는 이온의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A, B, C가 지금 순서가 나와 있고요. 원자 반지름은 D가 A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액전하는 D가 B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료부터 보셔야 되냐면 두 번째 자료에서 이온 에너지가 A, B, C 순이니까 C는 세 번째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말은 C보다 큰 게 2개가 더 있다는 거고 지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C의 가능성은 리튬 또는 붕소가 됩니다. 만약에 근데 붕소가 C가 되었다면 당연히 A, B는 베릴륨과 탄소 중에 하나일 테고 리튬이 D가 됩니다. 리튬이 D가 되게 되면 원자 반지름은 D가 A보다 크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지만 유효액전하는 D가 B보다 크다고 했는데 왼쪽에 있기 때문에 리튬의 유효액전하가 더 작게 됩니다. 따라서 C가 되는 거는 리튬이고요. A와 B와 D를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 보시면 D가 A보다 원자 반지름이 크다고 했고요. 유효액전하는 D가 B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B보다 D의 유효액전하가 크다는 말은 원자 번호가 크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이 D가 A보다 크다는 말은 원자 번호는 D가 더 작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D가 되는 거는 붕소가 되고요. A는 탄소, B는 베릴륨이 됩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기억에서 원자 번호는 6이다 라고 했는데 탄소니까 기억 맞습니다. 제2이온 에너지는 A가 D보다 크다. 한 칸씩 땡기게 되면 A가 붕소의 위치, D가 베릴륨의 위치가 되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홀전자 수는 B가 D보다 크다. 베릴륨은 빵개고 D는 붕소니까 1개입니다. 따라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바닥 상태 원자 ABC와 그 ABC의 들뜬 상태에 대한 자료고요. ABC는 18쪽 원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에서 ABC가 전자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5 또는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1s, 2s, 2p, 그리고 3s까지 이렇게 됐을 때 오비탈의 수가 5 또는 6이 나오는데 최소한 5가 되려면 질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BC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질소부터 산소, 플로린,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한 개의 전자가 전이한, 그러니까 들뜬 상태로 될 때 전자가 한 개 변하게 되는데
이때 홀전자 수가 모두 변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들뜬 상태가 됐을 때 홀전자 수가 나와 있는데 각각 1, 2,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만약에 전자 배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지금 홀전자가 없는 상태인데 이 친구가 한 개가 변해서 다음과 같이 되게 되면 홀전자 수가 빵에서 2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자 두 개가 각각 홀전자가 되는 거니까 홀전자 수는 전자 한 개가 변했을 때 2가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A, B, C가 들뜬 상태가 지금 홀전자 수가 1, 2, 4인데 1은 원래 바닥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닥일 때 홀전자 수가 3이 되는 거고, B는 0이 되는 거고, C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B에서 홀전자 수가 바닥 상태에서 2 차이 난다면 4가 될 수도 있냐고 묻는데, 이거는 바닥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A는 질소가 되고, B는 마그네슘이 되고, C는 산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고, 기억에서 원자과 전자 수는 A가 B보다 크다. A는 5개고 B는 2개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제2 이온 에너지는 A가 C보다 크다. 이온 에너지 그래프 상에서 질소와 산소는 다음과 같이 되고, 제1 이온 에너지가 이거니까 제2는 한 칸씩 땡겨서 질소는 탄소 자리로 오게 되고 산소는 질소 자리로 오게 되니까 니은은 틀립니다.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C가 B보다 크다. 자, 이거는 전자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B 스타는 1s, 2s, 2p, 3s가 있을 때 1s와 2s, 2p는 당연히 3주기니까 다 채워졌을 거고, 마그네슘이 지금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가 들떴으니까 다음과 같이 되고, 산소는 1s, 2s, 2p, 3s.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가 들떠서 이 상태가 된 겁니다. 따라서 C가 더 작으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2주기 원자 W부터 Z까지 대한 자료고요.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가 0, 1, 2,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니은 디귿은 원자 반지름, 제1 이온 에너지, 유액 전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홀전자 수와 이온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2주기를 적어주고요. 2주기에 대해서 홀전자 수를 적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 다음 이온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되고,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니은 디귿을 보시면 경향성을 보셔야 되는데, 기억은 쭉 증가하고 니은은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디귿은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자, 이때 니은과 디귿을 보시면 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효액 전하와 원자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되는데, 유효액 전하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 따라서 니은이 유효액 전하가 되고 디귿이 원자 반지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홀전자 수가 0, 1, 2, 3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베릴륨과 질소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상대적으로 원자 반지름을 보셨을 때 WX보다 YZ가 작으니까 질소는 YZ 쪽에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액 전하와 원자 반지름은 결국에 원자 번호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원자 번호 측면에서
Y와 Z를 비교해보면 Z가 원자 번호가 커야 됩니다. 근데 기억인 제1 이온 에너지를 보시면 Y가 Z보다 작게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온화 에너지 상에서 원자 번호가 큰데 이온 에너지가 작은 것은 질소와 산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산소가 포함이 되고요. 홀조조 상으로 홀전자가 3, 2, 0이 있으니까 1이 있어야 되는데 리튬 또는 동소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W와 X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X의 원자 번호가 큰데 이온화 에너지도 X가 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리튬과 베릴륨의 관계고요. 나머지 하나는 리튬이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W부터 Z를 적어주시면 리튬, 베릴륨, 산소, 질소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고 기억에서 원자 반지름이다. 틀렸습니다. 니은 제1분의 제3 이온화 에너지가 나왔는데 리튬과 산소입니다. 제1 이온화 에너지는 2주기 상이니까 리튬이 더 작게 됩니다. 그리고 제3 이온화 에너지는 리튬을 보시면 한 칸씩 땡긴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리튬의 제3 이온화 에너지는 수소와 비슷한 에너지가 됩니다. 따라서 산소는 그대로 2주기에 있지만 리튬은 1주기로 왔기 때문에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물어봤는데 질소와 리튬이고 리튬과 질소에 대해서 전자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1s, 2s, 2p가 되고 질소는 다음과 같이 그리고 리튬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오비탈 수는 2만큼 큰 게 아니고 3만큼 크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바닥 상태 원자 ABC에 대한 자료고요. 주기율표에서 원자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족은 순서대로 나와 있고 자료 4개 보시면 홀전자 수는 A와 C와 같다고 했고 0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비탈 수는 B와 C가 같고 제1, 제2 이온 에너지는 C가 B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족의 합은 42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먼저 보셔야 될 자료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오비탈 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Y와 Z는 15족, 16족, 17족 얘네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료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나와 있으니까 이온 에너지 그래프를 2주기, 3주기 모두 동일하니까 그리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족을 쓰게 되면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해 주셔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B와 C는 위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C가 더 큽니다. 자, 근데 제1과 제2 모두 C가 B보다 크려면 처음에도 커야 되지만 한 칸 땡겼을 때도 커야 되니까 15, 16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Z는 17쪽이 되고 Y는 15쪽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Y가 16쪽이 되게 되면 제2 이온 에너지는 B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Y와 Z가 정해졌고 그러면 이제 X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 1번 자료에서 홀전자 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X는 홀전자가 1개가 돼야 됩니다. 그럼 2주기에서 홀전자가 1개가 되려면 다음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수소가 되거나 리튬이 되거나 붕소가 되거나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되냐고 했을 때 이때 마지막 조건 4번이 존재하는 겁니다. 일단 15와 17을 더하시면 32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X가 13족이 된다면 42보다 커지니까 X는 1이 돼야 되고 따라서 X는 1족입니다. 그래서 원자를 써주시면 A는 리튬, 그리고 P는 인, C는 Cl이 됩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고 기억에서 Z는 Y 플러스 1이다. 틀렸습니다. 니은 홀전자 수는 B가 A보다 2만큼 크다. 15족이니까
E는 홀른수가 3개, 리튬은 1개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B가 바닥 상태에 B 플러스가 될 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감소한다. 자, P의 마지막 전자 껍질의 전자 배치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건데, 하나가 떼져서 양이온이 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므로 오비탈 수는 감소합니다. 디귿 맞고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이온 에너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자료는 순차적 이온 에너지의 개념, 두 번째는 E2, E1, E3, E2와 같은 차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이온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되는데, 지금 순차적 이온 에너지가 나왔으니까 네온 그리고 플로린까지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 에너지를 비교를 하시면 E1은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작고, E2는 한 칸씩 땡기니까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커지고, E3는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작아집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바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옳은 것만을 고려했고, 기억에서 제1 이온 에너지는 마그네슘이 더 큽니다. 기억 맞습니다. 니은 E3는 C보다 크다. C는 E2에서 E1을 뺀 건데, 다시 말해서 마그네슘의 E3가 나트륨의 E2 빼기 E1보다 크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E3 자체가 E2보다 크게 됩니다. 그 이유는 E3와 E2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에서 떼는 거지만 마그네슘의 양성자 수가 더 크기 때문에 유액전하가 더 커서 E3가 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E2에서 E1을 더군다나 뺐기 때문에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E3 빼기 E2는 B보다 크다. 마찬가지로 마그네슘의 E3 자체가 나트륨의 E2보다 크기 때문에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원자 또는 이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고요. 전자 배치를 보시면 W는 전자가 7개인 원자니까 질소가 되고, X는 1개를 얻어서 7개가 됐으니까 탄소 음이온, Y는 8개니까 산소, Z 플러스 양이온은 플로린 양이온이 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려했고 X의 음이온이 W보다 크다. 지금 전자수는 같아서 가려막기 효과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양성자 수가 적은 X가 반지름이 더 크게 됩니다. 니은 1분의 2 이온 에너지는 Y가 W보다 크다. 그럼 이온 에너지 그래프를 보시면 질소, 산소, 그리고 이 이온 에너지까지 따져야 되니까 탄소까지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Y와 W를 비교할 때 산소와 질소인데, 산소가 1 이온 에너지가 더 작고 얘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이 이온 에너지는 산소가 더 크고 질소가 더 작게 됩니다. 따라서 Y가 더 크기 때문에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전자 한 개를 떼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이온 에너지라 보시면 되고, Y에서가 Z 양이온보다 크다. Y는 산소고 플로린 플러스인데, 하나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유액전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유액전하가 뭐가 더 크냐고 했을 때 양성자 수가 더 많은 Z 양이온, 그러니까 플로린 플러스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고요. 1, 2, 3, 4번 자료 보시면 원자 번호가 8부터 13, X, Y, Z의 홀전자 수는 서로 다르다. 이온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 네 번째는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고 했으니까 W부터 Z까지는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료를 보시면 제1분의 제3 이온 에너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제1 이온 에너지에 비해서 제3 이온 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Y는 다시 말해서 주기가 바뀌어야 되니까 나트륨 또는 마그네슘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W와 X는 당연히 알루미늄, 산소, 플로린 중에 하나라는 거고,
오른쪽을 보시면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나와 있고 기준이 1입니다. 다시 말해서 1보다 큰 값들은 이 친구들은 음이온이 형성된다 라는 걸 볼 수 있고 아래쪽은 양이온이 형성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는 양이온이니까 당연히 알루미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홀 분자 수가 서로 XYZ는 다르다고 했으니까 Y는 나트륨이 아니라 마그네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Z는 어떻게 되냐면 알루미늄의 홀 분자 수는 1이 되고 마그네슘은 0이니까 Z는 플루오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홀 분자 수가 2가 되는 Z는 산소가 됩니다. 홀 분자 수가 2. 그래서 나머지 W는 플루오린이 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서 써보면 WXYZ 플루오린, 알루미늄, 산소, 마그네슘, 산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으니까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원자 반지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XYZ에서 원자 반지름은 3주기가 일단 커야 되고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도 작아져야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6강 마무리 하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